안녕하세요. 이동섭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시장입니다. 자, 오늘은 수요일 수요 취향 시간입니다. 오늘의 취향은 바로 안경입니다. 안경. 안경. 네. 이제 하다 이제 할 거 없어가지고 별걸 다 하는 느낌이죠. 네. 과자와 빵에 이어서 조회수는 안 나오지만 열심히 하고 있는 취향입니다. 인간 취향이 있어야지. 그렇죠. 취향 중요하죠. 취향이 없으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다. 소설의 문체, 안경의 취향. 무슨 말이야? 소설의 문체, 인간은 취향. 인간은 취향. 인간은 취향이죠. 네. 취향의 인간이 됩시다. 자, 안경은 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정말 많이 끼고 있죠. 네. 네, 정말 뭐 많이 끼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 특히 뭐 저 같은 사람들한테는 안경은 어떤 기능적인 면보다 미학적 측면에서 얼굴의 못생김을 가리는 이 가면과 같다. 그렇죠. 유재석 같은 사람들은 그렇죠. 뭐 필수품이죠. 필수품이죠. 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안경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음. 오늘은 남 실장의 안경 클래스. 자, 안경의 명칭에 대한 어떤 네. 일단 이제 이렇게 보이려나? 어쨌든 자, 안경이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있죠. 네.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동그란 부분을 림이라 그러고요. 이 부분을 이제 브릿지. 다리란 뜻이죠. 브릿지. 림과 림을 연결하는. 그다음에 이제 다리 부분을 우리가 템플이라 그래요. 이거 템플. 무슨 템플은 뭐예요? 그냥 템플이라고 하죠. 절이잖아. 네. 그다음에 이 끝 부분이 팁. 팁? 예, 팁. 끝이라는 뜻이죠, 그냥. 예, 팁. 그다음에 이 부분이 이제 힌지 이렇게 스프링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 스프링이 달린 힌지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안경 템플 안쪽에 보시면 숫자가 뭐 이렇게 적혀진 게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네네. 맞아. 예, 이게 뭐냐면 네? 자, 46은 그 렌즈의 가로 길이를 뜻하는 거예요. 가로 길이. 그다음에 이거 브릿지가 이거예요. 20이에요. 뒤에 있는 숫자가. 그래서 이걸 더하면 이제 66이잖아요. 이게 네. 무슨 의미냐? 네. 자, 이걸 이렇게 반을 나눈다고 했을 때 이 길이가 66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우리가 그 눈과 눈 사이 거리 있잖아요. 이게 보통 이제 66에서 뭐 68 뭐 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 템플에 있는 그 숫자를 더해가지고 보시면 내 눈과 맞는 그 안경을 고를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이 중간에서 중간까지 거리가 브릿지와 렌즈를 더한 길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140은 템플 길이에요. 그러니까 안경 여기서부터 측면 길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 숫자를 보시고 내가 이제 거울 보시고 대충 어림짐 짐작하고 있으면 이런 안경을 봤을 때 너무 크면 이렇게 그 눈과 눈 사이가 더 멀어지면 안 보일 수가 있거든요. 네, 안경을 했을 때. 자, 다시. 그렇습니다. 이거는 림. 네, 림. 브릿지. 네, 림. 브릿지. 그다음에 이건 힌지. 요거는 템플. 그다음에 끝이 팁. 팁. 네. 어디가 팁이란 거야? 끝에 이 고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 팁이. 전체적으로 팁이라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뭐 이거는 이제 코받침, 뭐 코패드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눈이 굉장히 나쁜 사람 같은 경우는 렌즈가 두꺼워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조금 튼튼한 팁이 있어야지 안 흘러내리겠죠. 이게 지지를 하니까. 네, 너무 가벼운 안경일수록 렌즈가 무거우면 이렇게 앞으로 처지니까. 그리고 안경은 이 눈과 옆에 썼을 때 이게 그 최대한 밀착돼 있어야 돼요. 옆에서 봤을 때. 그래야지 피로가 덜하고 위에서 봤을 때도 이 눈과 이 안경면이 이렇게 딱 일치가 돼 있어야지 이게 뭐 구부러져 있거나 그렇게 되면 눈이 굉장히 피로할 수가 있다. 아니, 뭐 이런 걸 다 알아? 안경을 오래 맞췄어요? 언제부터 안경 꼈어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썼죠. 되게 오래됐구나. 오래됐고 눈도 많이 나쁘고. 집안에 그럼 다 안경 껴요? 아니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안 끼시는데 저희 형제들만 다 끼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집에 나만 껴요. 정말? 저는 처음에 중3 때까지는 눈이 되게 좋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대구가 고향인데 대구에 안경 공장이 많아요. 그렇죠, 대구에 많아요. 그 우리 반에 맞아요. 친구의 하나가 자기 아빠 안경 공장을 해요. 그래서 뿔테 같은 거 이렇게 가져서 막 나눠줬거든요. 그게 뭐 2,000원, 3,000원이라면서 뭐 모르겠어. 그때 3,000원, 4,000원 같은 뭐 되게 싸게 안경점 파는 거랑 정말 비교도 안 되게 싸게 뭐 나간다면서 이렇게 줘서 그 뭐라지 플라스틱 에폭시라 그러나 뭐 그런 거였겠죠, 뿔테. 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안경을 끼면 되게 똑똑해 보이기도 하고 해서 그냥 안경 꼈어요. 아무 없는 렌즈, 도수 없는 렌즈 꼈죠. 도수 없는 걸로. 네. 그러다가 이제 공부하고 뭐 이렇게 눈이 나빠서 진짜 도수 있는 안경은 고등학교 때부터 꼈나? 그 저희 집엔 저만 끼는데 이 안경이라는 게 안경테에도 유행이라는 게 있잖아요. 유행이 있죠. 그러니까 예전에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다 뿔테였어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선가는 또 금테, 은테, 금속테라 그러잖아. 네. 약간 이런 거, 네네. 이런 게 유행했죠. 네. 그러다가 또 무테 안경이 유행한 적이 있어요. 맞아요. 그죠? 무테라는 것은 렌즈에다가 그냥 이걸 심는 거죠. 네네. 브릿지랑 뭐 이 부분이 이제 나사 같은 걸로 볼트랑 연결돼 가지고 직접 렌즈에다가 네. 끼는 경우가 있고 요즘은 그래도 뿔테가 유행이죠. 뿔테가 요 직전에는 그게 네. 유행했어. 그 텅스텐 말고 뭐지 그거? 티타늄테. 티타늄이 유행했죠. 네.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린드버그 안경 끼고 나오면서였는지 그 즈음 어딘가부터 정말 남자들 중에 돈 좀 있다, 좀 이렇게 좀 똑똑해 보고 싶다, 과장급 이상이다. 그렇지. 약간 하면 다 그 린드버그 안경을 맞아요. 끼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제 기업 강의 같은데 가서 보면 네. 직급이 높은 사람들 있잖아요. 부장 이상, 국장 이상, 뭐 네. 이사 이런 사람들하고 강의하면 정말 절반은 그 안경 끼고 있었어요. 저는 극혐이에요, 린드버그. 그게 그런 거 같지 않아요? 그게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나 어쩌다 한두 번 보면 되게 예쁘거든요. 그 T샷은 너무 예쁘잖아요. 예쁘죠. 근데 그거를 다른 브랜드에서 똑같이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 너무 많이 보니까 질려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린드버그 안경테가 있는데 그 안경테 있거든요. 집에서만 껴요. 나가서 낄 수가 없어. 너무 많아 사람들이. 안경은 뿔테죠. 사실 저도 이거 끼고 있지. 뭐야, 자기는 그거 끼고 있으면서. 안경은 뿔테죠. 왜 안경 뿔테예요? 뿔테. 제가 뭐 이 안경 끼고 있어서 말하긴 뭐하지만 결혼하면 이렇게 돼요. 제일 편한 거, 제일 싼 거 이렇게 끼게 되는데 그 뿔테가 주는 코받침 없는 코받침이 이렇게 뿔테는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네. 이거네. 네네네. 코받침 없는 안경이 제대로 된 안경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요? 그 안경의 미학의 완성은 코받침이 없어야 된다. 구조적으로 봤을 때 네. 구조적 완성도는 네. 이거는 코가 있는데 코받침이 왜 필요하냐? 난 코가 높아. 나 콧대가 낮아서 콧대가 낮으니까 이해되는데 바로. 이거는 외모 비하 발언인데 남 실장? 아니 그만해 오늘 여기까지. 이걸로 삼청반제 끝. 뿔테가 진정한 안경이다. 항상 그래서 나에게 맞는 뿔테가 뭐가 있을 것인가. 저희가 시계 때도 얘기했지만 진짜 얼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안경이거든요. 모자도 있잖아. 어떻게 가리느냐. 모자도 나중에 해야 되겠다. 나는 모자 안 써. 모자 취향. 어떻게 가리느냐. 그다음에 어떤 느낌에서 저희가 이제 거울에서 옆모습은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옆모습도 맨날 이렇게 찍어보는 거지. 찍어보고 이태가 이런 느낌이구나. 외모에 관심 많네? 나는 나를 옆에 찍어본 적이 없어. 나는 셀카도 찍어본 적이 없어 거의. 무슨 소리야? 그거 왜 찍어봐 내 얼굴을? 저도 이제 젊었을 때 그런 고민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 이베이로 그 외국 안경들을 엄청 샀었어요. 진짜요? 네, 저도 이제 원래 빈티지를 좋아했다 보니까 그 빈티지 안경테들, 그러니까 지금은 다 복각되거나 그 상표들을 다른 회사들이 사가지고 다시 런칭을 해서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전에 그 옛날에 뭐 군용 안경이랄지 뭐 이런 것들을 엄청 사가지고 맨날 이제 해보는 거죠. 심심하니까. 국내에서는 구할 수가 없으니까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저는 그 파리 있을 때 벼룩시장이랑 런던 가면 그 포르토벨로에 있는 그 벼룩시장 빈티지 마켓에서 동그란 안경 있죠. 김구 안경처럼. 네. 동그란 안경을 진짜 많이 샀어요. 저는 못 껴요. 이게 너무 작더라고요. 옛날 안경은 이 폭이 좁아. 내 얼굴이 큰 건가? 하여튼 그래가지고. 근데 너무 그게 저는 아까 남시장이 이게 코받침 없는 뿔테 안경이 제일 예쁘다 그랬잖아요. 저는 그 동그란 안경이 제일 예쁜 것 같아요. 그것도 코받침 없는 것도 있는데. 아니, 없는 거 있어요. 없는 거 있는데 그 코받침이 유럽 애들은 대부분 없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의사들 같이 그냥 바로 끼는 거 있죠. 네네. 그거 진짜 많이 샀거든요. 10개 가야 돼요. 오. 네. 그리고 하얀 동그란 안경을 일본 여자애한테 달라 그래가지고 같이 대학 다니던 일본 여자 걔 이름 뭐였더라? 걔 잘 지내나? 하여튼 걔가 안경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 안경이. 그래서 제가 걔가 어느 안경테를 바꾸고 다른 안경테를 끼고 왔더라고. 네.
근데 걔 이름은 기억 안 나지 왜? 되게 친했는데 걔한테 그 안경테 혹시 버렸냐 했더니 갖고 있다고. 그 나한테 팔라고 했더니 막 웃으면서 약간 민망해하면서 웃는 거 있잖아요. 일본 애들 그 자기가 쓰던 걸 왜 나한테 자기한테 팔라 그러냐. 그렇지. 그 내가 사실 그 약간 오해받을 뻔했어요. 변태로. 변태 아니야? 오해받을 뻔했어. 자기 좋아하는 줄 알고. 그 내가 이게 보여줬어요. 네. 그 다음 주에 그 강의 갈 때 네, 이런 컬렉션이 있다. 그냥 너 안경 동그랗는데 이렇게 흰색 뿔테. 근데 이런 거 너무 예쁜 것 같다. 그랬더니 걔가 막 웃으면서 그냥 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 모은 적 있어요. 근데 그때 지금 얘기하시는 그 1960년대 50년대 그 까만 테 있죠. 네. 그 까만 테 그냥 이렇게 된 거 이렇게 뿔테로 된 거. 네. 그거 저기 벼룩시장에 갔더니 런던 벼룩시장에 되게 많더라고요. 그게 뭐 5파운드 6파운드 해서 저도 많이 샀거든요. 근데 그게 이상하게 끼면은 그 맛이 안 나. 이게 보면 되게 예쁜데 내 얼굴이랑 안 맞는 거겠죠? 아니면 피팅을 더 해야 될 수도 있어요. 피팅을. 왜냐면 이제 사람들이 다 귀 높이가 다른 거 아시죠? 귀 높이가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철퇴는 이걸 이렇게 필 수가 있는데 뿔테는 어려워요. 왜냐면 이제 셀룰로이드 같은 경우는 안에 철심이 박혀 있어가지고 이 형태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 높이를 맞추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피팅이 안 되면 되게 어색해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게 제가 또 진한 안경들 쭉 가지고 있는데 보니까 안경 렌즈 자체가 예전엔 작았더라고요. 네네네. 저희 때는 네네. 작은데 점점 커지고 있어. 안경 렌즈 크기가. 지나가 보니까 여기도 다 유행이 있나 봐, 진짜. 그렇죠, 유행이 있죠. 그리고 렌즈가 그 안경이 최초 언제 만들어진지 아세요? 19세기 19세기? 아니에요. 조선시대에도 안경 쓴 그 기록이 있는데. 18세기 아니야? 19세기 아니야? 그때? 이게 그 장미의 이름, 움베르토 에코 책에 보면 거기 이제 바스커빌의 윌리엄 스토사가 안경을 끼고 나오거든요. 그럼 중세 아니야 그때는? 그쵸. 그러니까 14세기인데 거기 이제 그 수도원에 가서 막 그 살인 사건 해결하는 거잖아요. 거기 보시면 수도원에 유리세공사가 있어요. 유리세공사랑 윌리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보면 피사의 무슨 어떤 사람이 그 이탈리아에서 그 소설 배경이 14세기인데 한 40년도 전에 안경을 발견했다, 개발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 애들이 만든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정설은 피사 이탈리아 쪽. 왜냐면 유리세공술이 발달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 렌틸콩이라는 거 있잖아요. 렌즈콩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렌즈가 거기서 어원이 된 거죠. 그러니까 렌틸콩이 이렇게 안경 렌즈처럼 동그래가지고 납작하게 생겼거든요. 네네 맞아요. 그 형태가 안경 렌즈와 같다 그래서. 정말. 그래서 그 렌즈콩에서 온 거예요. 이 렌즈가. 진짜. 파리 하면 맨날 그 샐러드에 프랑스 렁띠거든요. 렌틸인데 이게 왜 콘택트 렌즈도 렁띠 계속 렁띠. 그러니까 물론 걔네는 이 렌즈는 다르게 불러요. 다르게 부르는데 이게 왜 그렇지라고 했는데 그게 콩에서 온 거야. 콩에서. 정말. 이태리에 있는 그 콩이 렌틸콩이 그 안경 렌즈처럼 생긴 거죠. 그렇게 생겨서. 그리고 중세 수도원 같은 경우는 유리 장식을 해야 되니까. 그쵸, 스테인 글라스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세공술이 발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과정에서 이제 렌즈를 만들어. 왜냐면 이제 볼록 렌즈로 또 안 되고 뭐 이걸 오목 렌즈랑 볼록 렌즈를 합쳐가지고 눈에 맞추는 거거든요. 뭐 이런 식이니까 어떤 기술력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한 14세기 초?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많이 왔는데? 안경에 대해서 이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난 안경 20년 맞춰 살았는데 그냥 아저씨한테 가서 도수 맺히고 얼마예요? 라고 했는데 제가 선글라스를 안경 끼는 사람들이 항상 고민해. 선글라스잖아요. 그렇죠. 선글라스를 보통 이제 도수 넣어서 선글라스 껴서 하는데 선글라스 중에 하나가 이제 이건데 안 어울린다 그러면 안 되는데 선글라스. 선글라스는 많이 사는데 선글라스는 별로 안 끼고 그래서 이거를 안경테로 바꾸려고요. 네. 똑같지 않아요? 네. 근데 색을 좀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취향은 아니지만 47에 21이네요. 47에 21. 그러니까 여기 눈하고 눈 사이가 47. 68이니까 68. 대부분 67에서 68이에요. 사람이. 보통 사람이. 네네.
그래서 이게 렌즈 자체는 좀 작은데 태가 이렇게 있어서 렌즈를 하면 그냥 좀 커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게 제가 뿔테를 끼면 가을 겨울 찬바람 불 때는 이게 답답하지 않은데 여름엔 땀이 나면 이게 그렇죠. 뭐라 그러지 이게 변질되잖아요. 그렇죠. 여름에는 약간 다른 테를 끼는 게 좋은데 안경 쓰시는 분들은 이제 샤워할 때 그대로 들어가서 비누로 한번 이렇게 씻어주면 좋아요. 자주 씻어줘야지 더 오래 쓸 수 있고. 그러니까 딱 비누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퐁퐁이라던데? 어떤 사람 저한테 퐁퐁으로 이렇게 그래요? 이렇게 미지근한 물에 퐁퐁 하라는데 그 요즘 그 팔잖아 안경 이렇게 하는 거 있는 거. 네네네. 그 초음파 보석. 세척기. 네, 보석도 하고 뭐 그런 거. 뭐 이렇게 좋아하는 브랜드 있으신가요? 그러면 안경? 저는 딱 그 브랜드를 좋아한다기보다는 뿔테서 좋아하거든요. 네네. 뿔테 좋아해서 올리버 피플 예전에 많이 꼈고 지금도 아마 거기가 제일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끼고 있는 건 폴 스미스인데 폴 스미스도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폴 스미스 괜찮은 것 같고 이 브랜드는 좀 독일의 그 마이키타 이라는 브랜드 있잖아요. 독일 브랜드하고 이제 패션 브랜드인데 그 메종 마르지엘라 마틴 마르지엘라에서 같이 했는데 그런 느낌? 투박한 느낌? 그래서 이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안경도 안경만 만드는 브랜드가 있고 맞아요. 패션 브랜드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토탈 명품들은 다 그냥 어떤 그 이탈리아 공장에서 라이센스로 이렇게 찍어서 만드는 게 많은데 아무래도 이제 하우스 브랜드 이제 말씀하신 올리버 피플 같은 경우는 안경만 나오는 그런 게 이제 선호할 만하죠.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제가 파리에 있을 때 안경 장인을 취재한 적 있거든요. 안경테 장인을 거북이 등껍질로 만드는 사람. 귀갑테. 거기 가면 거북이 등이 막 이렇게 딱 있어요. 진짜. 근데 지금은 그게 불법이어서 더 이상 그게 안 되고 예전 거를 그냥 재고를 돌려서 만든다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뭐 유명한 세계적인 건축가, 세계적인 배우, 정치인 그 사람 다 맞추거든요. 그 장인 할아버지 취재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끼었던 게 샤넬에서 나온 안경테였어요. 약간 네모난 안경테. 근데 그 아저씨가 보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 아주 좋고 예쁜 뿔 카피라고. 트레벨 에미타시옹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그 프랑스 특유의 이 스노비즘. 처음엔 막 좋은 말 하고 마지막에 막 하지만 이렇게 매기고. 그러니까 이제 그분은 이제 진짜 거북이 등껍질로 테를 만드시니까. 그렇죠. 이거는 이제 뿔도 아니야. 뿔의 이미테이션이다.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하지만 근데 그분 그 안경테가 엄청 비싸더라고요. 비싸겠죠. 근데 그때 했어야 돼. 그때 저한테 절반 가격 해주겠다. 그런데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 이미 해놓은 디자인이 있으니까. 그래서 근데 귀갑테는 관리 잘해야 돼요. 그래요? 안 그러면 스스로 막 가수분해되고 막 난리 나요. 관리 안 하길 잘했네. 진짜 잘해야 돼요. 귀갑테. 그건 몰랐어요. 그런까지는. 근데 그때 한 2달 생활비 같은 그 돈을 안경테에 넣었을 수는 없잖아. 근데 그런 거 있더라고요. 제가 그 안경테 장인을 만나보면 느낀 게 어떤 한 분야의 가장 고급스러운 걸 다루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배우는 게 확실히 있어요. 그 어떤 완성도의 문제 있죠. 그 조심하고 그런 거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떤 분야든 가죽 장인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 만나보면 참 배우는 게 많아요. 근데 자기 얼굴에 잘 어울리는 안경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미지가 확실히 달라지는 것 같아요. 특히 남자들은 이 머리 스타일하고도 중요하고 이 피부 톤 우리는 아시아인들에서 눈동자 색깔은 거의 고정되어 있으니까 이게 나는데 유럽 애들을 보면 되게 컬러풀한 테 많이 끼거든요. 그 눈동자 색이 막 초록색, 파란색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안경테가 좀 다양한 색이어도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아시아인에서 그런지 컬러테가 좀 너무 많이 안 쓰죠. 사람들이. 이동진이 빨간 테 끼면 좀 웃기잖아요, 사실. 그 자기가 이제 밋밋해서 그걸로 이제 좀 캐릭터를 부여하려고 이렇게 빨간색을 끼거나 아니면 전봤으려나? 사주에서 그렇게 좋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근데 좀 안경테는 제 생각에는 손목시계와 더불어서 남자가 할 수 있는 또 여름에 약간 패션 소품? 그렇죠. 엄청 중요하죠. 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안경을 쓸 때 제일 이제 명심해야 될 거는 사람들은 나한테 관심이 1도 없다.
그래서 아무거나 써도 된다. 내가 항상 보면 누군가의 의견을 물어보잖아요. 그러지 마라. 그냥 써라. 맞아요. 그리고 안경은 작을수록 예쁘다. 작은 안경이 처음에는 되게 어색해 보이고 뚱뚱해 보이고 막 하는데 그게 이제 사람의 인상을 완성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경테는 작은 거, 뿔테, 그리고 쓰고 싶은 거, 개성적인 걸 써서 본인의 이미지를 만들어 가라. 그렇게 뭐 추천을. 이게 제가 그 얘기가 생각나는데 이 안경테를 하러 갔더니 그 안경점 사장님 같이 갔던 사람들이 다 별로랬어요. 이 안경테가 이게 약간 회색빛 돌잖아요. 저는 그래서 좋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거 다 어디서 샀냐? 그러니까 남시장 말처럼 그냥 내가 쓰고 싶은 거 쓰면 된다. 그렇죠. 그 남들의 의견 따위는 그리고 그 남들이 내가 잘 되는 걸 별로 안 좋아해. 맞아. 그러니까 좀 그냥 자기가 원하는 걸 껴도 된다. 네. 자기 이미지는 스스로 만들어 나간다. 오늘 했던 말 중 제일 좋은. 네. 자신의 이미지를 스스로 만들어 나가기 때문에 안경테를 잘 선택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자기 어떤 얼굴의 인상과 또 세련된 그런 걸 부여하기 위해서는 안경테를 잘 골라야 된다. 네. 이게 오늘의 결론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안경에서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죠. 바로 뭡니까? 렌즈죠, 렌즈. 렌즈. 안경 렌즈에 대한 뭐 팁이랄까? 그것보다 그냥 실제적으로 안경 렌즈는 어디서 하는 게 제일 싸다. 안경 렌즈는 사실 저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가장 싼 것은 남대문. 그쵸, 남대문이죠. 네. 좀 잘 아시는 데 있나요? 제가 가는 데가 마이다스 안경이라는 안경점이 있는데 특정 회사를 언급하나요? 네, 그 남대문 숭례문 그 수입상가가 있고 남대문 수입상가가 있는데 그 이제 그쪽 골목이 안경이 많죠. 네, 안경점이 많은데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뭐냐면 좀 발품을 파시더라도 그런 어떤 남대문에 있는 안경점들에 아무데나 들어가셔가지고 좀 이렇게 딜을 하시면 그러니까 그 안경 렌즈를 처음 가서 싸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항상 보면 거기서 내 얼굴에 맞는 얼굴 형태에 맞는 안경도 하고 여러 가지 구경도 하다가 좀 몇 번 이제 관계를 쌓다 보면 그분들이 알아서 디스카운트가 들어오거든요. 그럴 때 하는 게 좋다.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피팅비나 이런 걸 따로 안 받잖아요. 안 받죠. 네,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경을 쓰고 그러니까 내가 다른 데서 뭐 안경을 샀더라도 그 안경점에 가서 피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단골점을 일단 만드시는 어떤 시간이 중요하고 그 후에는 이제 렌즈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대부분 한 1, 2년 정도 쓰기 때문에 그 국산 렌즈를 쓰거든요. 근데 이제 호야 렌즈로 하셨죠. 그 렌즈는 사실 저는 국산 렌즈나 뭐 예를 들면 수입 그 칼자이즈 렌즈, 네네. 안경점에 가면 보통 이제 세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네네. 국산 렌즈 있고 칼자이즈 렌즈, 그다음에 일본 뭐 호야 렌즈. 네. 이 세 가지 얘기하는데 국산 렌즈가 뭐 한 예를 들어서 때에 따라 다르지만 한 5만 원 선 정도면 수입 렌즈는 한 10만 원 선. 저는 그렇게 이제 설명을 듣고 그럼 두 배니까 갈등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이제 그냥 국산 렌즈를 하고 그랬는데 제가 안경 이거는 관리를 잘 해야 되잖아요. 뭐 이렇게 하는데 그냥 하고 뭐 이렇게 애가 뭐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냥 좀 좋은 렌즈를 써야겠다. 나이도 들고 눈도 나빠지니까 그래서 이제 수입 렌즈를 하면 제가 카메라 할 때 우리 왜 그 좋은 게 로덴스톡도 좋지만 칼자이츠 그 필터 그런 거 되게 좋잖아요. 맞아요. 렌즈도 그렇고. 네네. 그래서 그 이미지 때문에 맞아. 칼자이츠 약간 이렇게 비추면 금색 돌고 막 이런 거 있잖아. Z 이렇게 이렇게 있는 그거를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제일 좋은 건 아니라면서요. 맞아요. 그 안경사 분의 말은 뭐냐면 그 어떤 특정 브랜드에서 칼자이츠 렌즈를 써가지고 뭐 선글라스나 이런 걸 만들 때 그게 다 그 중국 공장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라스틱 렌즈라면서요? 네네.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그 상표만 빌려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실제 품질은 일본의 호야 렌즈가 압도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죠. 근데 이게 제가 경험적으로 지난번에 이제 몇 년 전에 안경을 할 때, 그러니까 안경테를 보통 두 개를 같이 하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애가 있다 보니까 맞아. 안경을 막 이렇게 하니까 이게 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스페어로 필요하죠. 네, 그래서 두 개를 했는데 그때 좀 코로나 초기여서 그런지 손님이 없다고 이제 가격을 좀 싸게 해주셔가지고 두 개를 하나는 이제 칼자이스 렌즈, 하나는 호야 렌즈 꼈어요. 네네. 근데 정말 1년이 지났더니 6개월 한 1년이 지났더니 차이가 확실히 나더라고요. 정말 확실히 호야가 좋긴 해요. 그러니까 이건 제 전적으로 제 주관적 경험이에요. 사람들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근데 그런 거 보면 아마 안경사분들의 설명도 좀 그런 게 아닐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같이 막 쓰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냥 대충 막 쓰고 막 닦고 이런 사람들, 옷에도 닦고 막 이런 사람들이 봤을 때 그나마 좀 유지가 되는 건 호야가 좀 낫다. 근데 이제 그 안경사분 말로는 호야 렌즈가 마진이 적다. 아 정말? 그래서 막 이렇게 막 권하지 않는 거죠. 아 그래서 칼자이스를 권하는구나. 품질은 계속 뛰어나고 뭐 새로운 코팅 기술이 적용된 그런 렌즈가 계속 이제 발전을 하고 있긴 하지만 마진이 적다 보니까 국산 아니면 칼자이스로 많이 추천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뭐 어쩔 수 없죠. 네네. 그래서 호야 렌즈가 압도적으로 품질이 좋다. 뭐 이게 근데 또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냥 국산 렌즈를 쓰시고 뭐 1년에 한 번씩 바꾸겠다 네네. 하시면 국산 렌즈 끼면 되고요. 근데 저같이 좀 게으르고 한 번 하면 좀 오래 쓰겠다 하는 분은 또 이제 칼자이스든 뭐 호야든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어떤 사람은 국산 렌즈를 자주 가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네네네. 저희 동네 안경점, 저는 동네 안경점도 가는데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남대문에서 안경을 하면 피팅을 받으러 갈 때 남대문까지 가야 되잖아요. 맞아. 그래서 동네 안경점에서 이렇게 태가 있을 때는 렌즈만 할 때는 그냥 거기서 맡겨서 하거든요. 네. 그러면 피팅을 받을 때 이제 이렇게 휘거나 했을 때 가서 그냥 받을 수 있어서 동네 안경점도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때때로도 동네 안경점에서 국산 렌즈는 차이가 별로 없더라고요. 동네 안경점에서 그냥 적당한 가격에서 하시는 것도 또 AS를 생각하면 또 그러니까 이제 가격으로 따지면 눈이 되게 좋으신 편이잖아요. 네네. 저는 되게 나쁘기 때문에 제가 3번, 4번 압축을 하는 렌즈를 쓰다 보면 이제 남대문이 압도적으로 가성비가 좋죠. 근데 이제 동네에서 하게 되면 이제 압도적으로 눈탱이를 맞는 거고 이제 그런 어떤 좀 차이가 있구나. 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그 시력 도수와 그 압축 여부 뭐 이런 것도 따져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을 뭐 비교해 보면 잘 알 수 있겠네요. 네. 하여튼 안경테만큼 안경 렌즈도 사실은 안경 렌즈가 더 중요한데 맞아요. 기능적으로는. 맞아요. 근데 어쨌든 안경 렌즈 테는 막 수입템 막 몇십만 원짜리 끼는데 렌즈는 또 싼 거 끼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근데 그 본인의 그게 맞춰서 잘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